그거 아세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범죄 피해를 신고할 때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온갖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야만 했다는 거. 그리고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모두 볼 수 있었다는 거. 어떠세요?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혹시나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클 것 같진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드릴 이야기,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이고요. 저는 사법정책연구원 이민형 판사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죄인과 무고한 사람을 가리기 위해 신성재판이나 결투재판이 행해졌다고 하죠. 오늘날의 형사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를 따릅니다. 이때 살인이니 절도니 하는 범죄의 내용에 관한 증거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피해자나 목격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식별 정보도 증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특히 피해자라면 연령이나 성별과 같은 인적 사항이 범죄의 의미나 성격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에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사할 때부터 피해자 개인정보를 샅샅이 수집하고 재판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방식의 개인정보 처리가 그다지 낯설지는 않았는데요. 이러던 게 재판 중에 피해자 인적사항이 유출돼서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사건을 겪고 또 한편에서는 IT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정보 의식이 강해지면서 형사재판 중에 피해자나 증인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의 목표가 범인을 처벌하고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있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형사재판에서는 소송 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도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를 직접 식별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 가능한지에 따라 개인정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의 개방적 정의 조항은 의식과 사회 변화에 따라 개인정보의 범위가 달라지고 점차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 전달하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각종 규제가 적용되는데 정작 개인정보가 무엇인지를 쉽게 알 수 없다는 건 수범자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개인정보 보호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적용되는 분야라서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선언할 수 없는 상황이죠. 유럽연합의 경우를 보면 워낙 인권의식과 프라이버시 관념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개인정보 법제도 엄격한 기준을 세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에 속한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대륙이나 국가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 유럽연합과 비슷한 수준의 법제를 갖춘 지역으로만 승인을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럽집행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럽 사람들의 90% 이상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럽의 엄격한 수준에 맞춘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법률은 형법이나 가족법 같이 나라마다 고유한 법률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법률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정된 개인정보 개념은 다른 법제도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로 인용되는 사례 중에는 전화번호 같은 전형적인 것 말고도 전기 사용량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해요. 형사재판이 끝나면 판결서가 인터넷 열람 방식으로 공개되고 있는데요. 판결서에 있는 개인정보는 영어 대문자로 바꾸는 비실명 처리를 거쳐 공개하거든요. 만약 판결서에 전기 사용량이 언급되어 있다면 이걸 개인정보로 봐서 비실명 처리하는 건지 그대로 공개하면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 논란이 생길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체계적이고 완결성 있는 일반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형사사법 절차에는 이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게 됩니다. 그 이유는 보고서에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봐주시고요. 참고로 유럽 강요위원회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고안에서도 Administrative Data와 Police Data는 꼭 구별해서 관리하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형사절차법의 고유한 제도를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해서 해석과 적용을 한 한편 개인정보 처리의 일반 원칙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서 형사사법 분야에 걸맞은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별도 입법을 통해 형사사법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 견해이고요. 유럽연합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GDPR을 제정하면서도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LED라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해서 처리 원칙이나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형사사법 분야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규율의 핵심은 실체적 요건으로서 목적 구속의 원칙과 절차적 요건으로서 처리 근거 확보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범죄의 예방, 수사, 기소, 형 집행 같은 형사사법 목적에 엄격히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목적 구속의 원칙인데요. 그러한 목적과 개인정보의 처리 사이에는 관련성, 필요성, 비례성 같은 세부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죠.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 또한 법률에서 의무로 정하고 있거나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엄격한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에서 범죄의 심각성이 어떠한지, 영장이 포괄적인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체적 보호 조치를 명했는지, 영장 집행 단계에서 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일반적인 심사 기준으로 삼아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테러 같은 중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대상인 개인정보를 상세하게 특정하지 않더라도 넓은 범위의 압수가 적법하다고 보는 반면에 가벼운 도로교통 범죄 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수사 목적과 비례성을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보았고요. 아동 음란물 소지와 같은 중범죄를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사전 영장 발부 절차를 무시하고 피압수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모든 개인 파일을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위법하다고 합니다. 불신검과 관련해서 경찰관이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을 세워서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신체를 수색하는 것은 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이라고 보았는데요. 한시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 행해진 압수수색의 성격은 수치심, 당혹감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되고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 경찰관이 누리는 재량은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은 우리의 수사와 재판 관행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예리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피해자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상세한 인적사항을 밝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지만 형벌권 행사라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오늘날의 개인정보 보호 추세에 역행한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특별법에서 가명조서나 가명진술서라는 조사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해자의 실제 인적사항을 숨기고 홍길동 같이 식별성 없는 가상 인격을 만들어서 그 소송 절차에서만 활용하는 방식인 거죠. 가명 정보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기소 단계에서도 가명 공소장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막고 나중에 판결문에도 피해자 이름은 가명으로 남게 되니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제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가명조사는 조직범죄나 성폭력 범죄와 같이 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대다수 형사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방어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런 서류를 제한 없이 열람 복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까지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에 소송서류나 증거물의 열람 복사에 앞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재판장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피고인이 진술조서 등을 열람 복사할 때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도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보호는 가능할 것 같지만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는 내 개인정보가 재판기록 어딘가에 남아서 노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개선 방안은 검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지운 편집본 상태를 만들어서 재판을 진행하자는 겁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네요. 형사재판의 주요 관심사는 실체 진실 발견과 적정한 형벌권 행사, 그리고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엽적인 이슈겠지만 개인정보의 민감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서 조만간 이 주제로
다양한 연구와 실무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구 보고서를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